6번입니다. 26번은 이제 일치 문제죠. 맞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보는 거야. 하나씩 순서대로 오는 거죠. 순서대로. 오케이. 19세기의 독일 낭만파 풍경 화가이다. 맞죠? 오케이. 이 사람이죠. 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은 맞죠? 19세기에 맞죠? 19세기의 어떤 풍경 화가래요. 맞죠? 풍경 화가인데 이 사람이 시작했다. 여기 동사죠. 여기 주어고요. 맞죠? 시작했습니다. 뭐를? 토포그래피컬. 얘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뭐예요? 어떤? 지형의. 맞죠? 지형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지? 그리고 연필로 그리거나 아니면 세피아 물감으로 이렇게 그렸대요. 이해됐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요. 취하진 않았대요. 뭐를 취하진 않냐면 오일 페인팅 하면 유화거든, 유화? 유화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물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 물감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죠? 1807년까지는 이거지. 맞지?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독일 낭만파 풍경화학이다. 맞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그의 선택이죠. 뭐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맞죠? 주제에 대한 그의 선택은 잘 봐. 이 표현 좀 기억할게요. break new ground. 새로운 장을 열다. 알겠죠? 새로운 어떤 장을 열었습니다. 장을 열다.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어떤 자연의 측면을. 맞죠? 근데 so far 지금까지 뒤에서 수식합니다. 뒤에서 꾸며진 분사야. 알려지지 않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은 어떤 자연의 어떤 측면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직 종교적인 이미지는 나오지 않았죠. 맞죠? 계속 가볼게요. 근데 그게 뭐냐면 땡땡 즉 어떤 자연의 측면이냐면 잘 봐. 인피니트 나왔죠. 무한한이죠. 무한한 어떤 스트레치니까 쫙 뻗어나가는 거지. 무한하게 쫙 뻗어나간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바다에서 어떤 산까지. 그리고 눈으로 덮여있는 혹은 또 아직 안 끝났어. 뭐예요? 어떤 안개가 얘들아 포그 바운드 하면 안개가 낀 이런 느낌이야. 안개가 낀 평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원이 쫙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 평원이 쫙 있는데 어떤 평원이에요? 안개가 이렇게 쫙 있고 맞지? 이렇게 뭐예요? 어떤 눈이 덮여져 있는 이러한 평원 그리고 어떤 산이나 어떤 바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맞죠? 어떤 자연의 측면이라는 거 맞죠?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여지는 거지. 근데 어떤 상태로 보이냐면 굉장히 스트레인지 낯선 어떤 불빛이라는 거지. 맞지? 뭐에 대한 어떤 선라이즈는 해가 뜨는 거죠. 일출. 그리고 더스크는 뭔가 땅거미, 지는 거죠. 황혼 같은 거 알겠죠? 지는 거. 그리고 얘는 달빛이죠. 맞죠? 이러한 상황 아래서, 마치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그렸다 이거죠. 맞지?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어. 계속 가볼게요. 그는 셀덤 나왔네요. 거의 머하지 않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종교적인 이미지를. 명백한 종교지를 사용했다라는데 맞지? 2번 답이죠. 맞죠? 빨리 나왔어. 이게 굉장히 원래 뒤에 답이 빨리 나오는데 맞지? 뒤에 나오는데 빨리 나왔죠.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그의 풍경은 전달했습니다. 뭐를 전달했냐면 어떤 감각이나 의미죠. 하운팅은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잘 보세요.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알겠죠? 외우셔야 돼. 얘는 알겠죠?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뭐예요? 어떤 영적 이미죠. 영적임. 맞죠? 영적임의 어떤 감각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프레드릭은 말이죠. 뭐예요? 심한 어떤 뇌졸중을 또 받았네요. 스트로크, 뇌졸중. 185335에 맞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떤 작은 어떤 세피아 물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네. 맞지? 이제 물감을 그려서 이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거지. 맞지? 임종할 당시에 거의 잊혀졌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맞지? 그는 사실상 뭐예요? 잊혀졌습니다. 어떤 시기의 타임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그의 어떤 죽음 시기에는 거의 잊혀졌다. 잘 들어왔네요. 임종할 당시에 거의 잊혀졌다. 맞지? 그리고 그의 즉각적인 어떤 영향력은 제한되어져 있었대요. 잘 봐. 그의 영향력은 어디로 제한돼 있었냐면 멤버로. 근데 어떤 멤버냐면 그의 서클이잖아. 서클이 여기서 뭐 어떤 어떤 학파 이런 거예요. 알겠죠? 어떤 그의 학파인데요. 어디에 있는? 드레스덴에 있는. 맞죠? 근데 그 드레스덴에 있는 거 중에 주목할 만하게 뭐 저명하게 이런 뜻도 돼요. 오케이? 뭐 조지, 프레드릭, 켈스팅. 맞죠? 하여튼 여기로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이 주명할 만하게 여기 학파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맞죠? 쉼표 찍고 후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지. 맞지? 그리고 이 사람은 때때로 그렸습니다. 뭐를? 인물을. 어디에서? 프레드릭 작품에서 이거지. 맞지? 여기 잘 이해 안 돼도 돼. 하여튼 프레드릭 작품에서 어떤 인물을 그렸대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에 한정돼 있었다고. 이 지금 영향력이. 이해됐죠? 오케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리스텍 강조 구문인 거 눈에 보셔야 돼. 맞죠? 어려워. 이런 거 눈에 잘 보여야 돼. 알겠지? 이리스텍 강조 구문이고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알겠죠? 19세기 이제 말
19세기 말에 맞지? 어떤 상징주의가 이렇게 rising 올라갔어. 상징주의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프레드리치의 위대함이죠. 이 위대함이 시작했습니다. 뭐를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독일에 있다. 맞죠? 작품은 여전히 독일에 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얘는 한번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26번이었어요. 입니다. 29번 별표 칠게요. 별표. 어법 문제입니다. 별표예요. 알겠죠? 얘는 내용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용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알겠죠? 우선 선생님이 언제나 그랬듯이 어법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웨더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웨더 나왔어. 선생님이 웨더 보면 두 가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맞지? 얘는 부사 아니면 명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딱 떠올려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사 아니면 명사. 근데 이제 웨더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랑 싸우는지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이 접속사 대시랑 많이 싸워요. 이해됐죠? 오케이. 접속사 대시랑 많이 싸우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동사 뒤에 나올 때. no. 예를 들어서 weather. 맞죠? 아니면 접속사 that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지?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잘 보세요. 해석만 다르고요. 문법 요소는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알겠지? 중요해. 적으셔야 돼요. 알겠지? 접속사 that은 우선 선행사가 당연히 없겠죠. 오케이. 명사 역할이니까 맞지? 그리고 얘는 명사 역할이죠. 이해됐습니까? 명사. 그리고 뒤에 완전한 게 나와야 돼. 이해됐죠? 뒤에 완전.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 맞지? 근데 이 명사일 때 맞지? 부사일 때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뭐예요? 선행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맞죠? 선행사는 당연히 없겠고요. 그런 다음에 명사 역할이에요. 맞죠? 명사 역할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완전입니다. 뒤에 완전. 근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어떤 특징이냐면 잘 봐. 얘는 있잖아. 전치사 뒤에 돼요.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왕이야. 다 돼. 다 돼. 알겠지? 오케이. 잘 기억하셔야 돼. 근데 얘는 있잖아. 명사지. 근데 명사인데 전치사 뒤에 안 돼. 알겠지? 기억해야 돼. 전치사 뒤에는 안 돼요. 이해됐지? 오케이. 이걸 잘 적어 놓으셔야 돼. 멈춰놓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 놓으셔야 돼. 멈춰놓고. 잘 보세요. 잘 봐. 우선 보면은 according to가 나왔고요. 문장 처음으로 가랬잖아. 맞지? 과정 주어. 맞지? 동사 어딨냐면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빨리 찾아야지. 동사 어디 있어요? 오케이. 이제 여기 있죠. 이해됐죠? 오케이. 이제 여기 있고요. 잘 봐.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 맞지?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란 말이야. 이해됐지? 전치사란 말이야. 그럼 우선 얘가 지금 명사 역할로 쓴 거고요. 뒤에 완전한지 볼까요?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삐리리 여기까지. 그 다음 목적어 property까지. 이해됐습니까? 속성, 특성 이런 뜻이잖아. 맞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도 맞고요. 해석은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해석은 맞고 얘는 맞는 걸로 가셔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대수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지. 이해됐어? 왜? 전치사 뒤니까. 알겠죠? 오케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별표 왕이죠. 이거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거 맞지? 잘 봐. to에 이렇게 줄 거져 있거나 아니면 making에 줄 거져 있거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줄 거져 있으면 얘네가 뭐일 수도 있다? 진짜 뭐일 수도 있다? 진짜 동사일 수도 있다. 제발 좀 부탁해야 돼. 알겠죠? 진짜 동사일 수도 있어. 이걸 기억해야 돼. 거꾸로 선생님이 생각하랬지. 동사에 줄 거져 있어. 동사에 줄 거져 있으면 얘가 진짜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잘 보세요. 자, 봐. 주어 찾아볼게요. This very formal approach. 여기 주어죠. 맞죠? 오케이. 여기 가로 묶을게요. 전치사니까. unlike도 뭐뭐과 달리죠. 뭐뭐과 달리니까 전치사야. 알겠죠? 삐리리 여기서 명사가 하나 끝났고요. 갑자기 또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목적격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전치사 가로 묶어볼게. 그 다음에 쉼표 찍고 ing라고 하면 지금 동사가 아직 안 나왔죠? 동사가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 문장이 끝났어. 이해됐지? 그럼 뭐야 얘? 진짜 동사 자리인가 보다. 뭐예요? makes로 바꿔야 돼요. 이해됐죠? 주어 어디 있습니까? 얘죠. approach. 이래서 진짜 동사 여기 makes.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짜 동사 자리인 거야. 알겠죠? 2번이 답입니다. 알겠죠? 쉬웠죠? 생각보다. 우리 평소 했던 거니까 좀 쉬울 수도 있어. 알겠죠? consistent입니다. 형용사는 뭐랑 싸운다? 부사랑 싸운다. 그러니까 consistently랑 싸우는 거지. 맞지? tantly. 알겠죠? consistently랑 싸우는 거야. 그럼 형용사의 역할은 선생님이 말했지. 형용사 역할은 딱 세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2형식, 5형식. 그런 다음에 얘는 명사 수식. 이렇게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꼭 기억해. 적어놔야 돼. 2형식, 5형식, 명사 수식.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부사는 뭐예요? 부사는 어떻게 외우랬어, 선생님이? 명사 빼고 다수식. 뭐라고요? 명사 빼고 다수식. 이거 기억하랬지? 명사 빼고 다수식. 적으셔야 돼. 선생님이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또 지울 거야. 알겠지? 지울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학습하는 것 동명사 주어네요. 맞죠? 뭐를 인지하려고 세상을 인지하려고 방식으로. 명사가 우선 나왔습니다. 맞죠? 전치사 뒤니까 명사죠.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식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전치사.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맞지? 이해됐어? 동사 여기 있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오케이. li가 안 되는 거 알겠죠? 부사가 명사를 못 꾸미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얘도 맞는 걸로 가는 거야. 아우,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랑 맨날 너무 많이 했던 거다. 얘 주어. 맞죠? 오케이. 여기 동사, 여기 전치사니까 알겠죠? 오케이. 얘는 명사. 알겠죠? 그 다음 전치사 명사로 끝났고요. 그 다음 잘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완전. 선생님 완전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선생님 맨날 얘기한 거. 수동태네. 수동태일 땐 선생님이 뭐라고 잡을 했어요? 완전이라고 잡을 했죠. 수동태일 땐 뭐라고? 완전. 이렇게 생각하랬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댐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잘 봐. 여러분, 댐에 줄 거놓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거에 줄 거놓으면 VS를 두 가지로 잡으셔야 돼요. 두 가지. 처음으로 뭐로 잡아야 되냐면 is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themselves로 잡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VS를 아셔야 된다고 해서 문법은 알겠죠? 오케이.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때 얘랑 차이점 뭐야? 얘는 앞에 있는 명사가 대명사니까 맞지?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일 때. 복수일 때는 뭐로 잡아요? them으로 잡는 게 맞지? 단수일 때는 뭐로 잡아요? is로 잡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themselves는 언제야? 그러면 them이랑 themselves 차이점 뭐야? 오케이. themselves는 행위자랑 목적어가 뭐일 때? 목적어가 같을 때. 맞지? 목적어 같을 때. 근데 얘는 뭐예요? 행위자랑 목적어가 다를 때겠죠. 다를 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우선 적어 놓으세요. 우선 적어 놓고 선생님이 우선 잘 봐. 이 문제는 요쪽으로 흘러가요. 요쪽. themselves 쪽으로 흘러가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는 쪽으로 흘러가. 알겠지? 잘 적어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줄 거야. 적어 놓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 이거는 여기서부터 해석을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잘 봐봐. 해석을 약간 해야 돼. 얘는 대명사는 알겠죠? 분류라는 건 얘인데요. 어떤 얘냐면 매우 특정한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들이 도입해야 되는 어떤 사고 방식의 특정한 방식이라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러면요. 이 분류라는 건요. 학교 선생님들이 도입해야 되는 어떤 생각 방식이라는 거죠. 오케이, 맞아. 잘했어. 맞지? 근데 누구에게 도입하는 거? 학생들에게 도입해야지. 맞지? 뭐 하기 위해서?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친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과학이라는 어떤 문화를 이거지. 맞지? 여기서 해석을 했을 때 이때 댐이 누구니? 학생들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댐이 행위자 누구니? 행위자라는 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 그냥 선생님이 주어로 딱 잡지 않는 거야. 일부러. 알겠죠? 이 행위자는 누구니? 행위자 얘죠.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들이 도입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학생들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럼 잘 봐. 행위자는 선생님이야. 근데 이때 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 똑같아? 똑같으면 themselves.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이야 해석을 했을 때 선생님이면 themselves. 학생이면 them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해됐지? 행위자랑 똑같을 땐 themselves라니까? 다르면 them을 적어야 된다니까? 이해됐죠? 그럼 지금 여기 누구라고? 학생이라고. 이해됐죠? 그럼 뭐 적어야 돼요? them을 적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진짜 동사 찾기 문제고, 오케이. 해석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현대 과학은 emerge, 나타나다, 나오다. 맞죠? 나왔습니다. out of 외웠는데, 뭐뭐로부터 나왔습니까? 전통으로부터 나왔대요. 근데 그 전통은 뭐냐면, 분명하게도 서양인 전통으로부터 나왔대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현대 과학이라는 게 보통 어디서 이제 얘가 나온 거냐면, 우리 서양이라는 거 있죠. 서양으로부터 이렇게 현대 과학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가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진주어예요. 오케이. 그 과정이죠. 다시 한번 완벽한 문장. 오케이. 솔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게 분류하는 거지. 분류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죠. 뭐를? either or categories. 맞죠? 얘들아, either or 하면 뭐냐면 양자택일을 이런 뜻이야. 양자택일의 어떤 범주로, 맞지? 분류하는 거야. 양자택일이라는 건 뭐야?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A 아니면 B다. 이렇게 분류하는 그 과정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레이스 투 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 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고대 그리스의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현대 과학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다? 서양에서 나왔다. 근데 있잖아. 그 범주를 나누는 거. A 아니면 B 이렇게 나누는 건 고대 그리스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과정인데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때 organizing은 정리하는 거야. 얘도 외웠어요? 정리하는 거야. 뭐를? 이 대상을. 맞죠? 어떤 물체나 대상을 정리하는 그 과정은 뭐에 따르면 그것들이, 이 대상들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하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서, 맞지? 이 대상을 정리하는 과정은 이거지, 맞지? 잘 봐. 여기 좀 어려워. 그 과정은, 잘 보세요. intermediate, 중간에 이런 뜻이야. 중간의 범주가 없이죠. 중간 범주 없이 뭐라고 불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식이라고 불린다 이거지. 맞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집중해봐. 잘 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대상을 정리하는 거야. 조직하는 어떤 과정이야. 맞지? A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합니다. 맞죠? 이것을 정리할 때 이 A라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속성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에 따라서, 맞지? 따라서 이걸 정리할 때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거야. 중간 범주가 없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중간 범주가 없어. 중간 범주가 없다라는 건 뭐야? O 아니면 X. 맞죠? A 아니면 B 이런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불린다는 거죠. 보통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식이라고 불린다고.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어떤 A라는 대상을 나눌 때 이거는 O 아니면 X예요. 아니면 A 아니면 B예요. 이렇게 딱 나누는 게 보통 이제 아리스토텔레식이라고 불린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과학이라는 건 양자택일로 가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어떤 속성을 지녔던 안 지녔다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그냥 아리스토텔레식이라고 불린다 이거죠. 맞지? 중간 단계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O 아니면 X, A 아니면 B 이렇게 불린다는 거야. 오케이? 어떤 과학을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이 과학이라는 건 중간 단계가 없어. 맞는 거 아니면 X인 거야. 이해됐지?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계속 가볼게. 바로 맞죠? 더베리랑 똑같아요. 바로 그 공식적인 접근법이죠. 공식적인 이러한 접근법. 뭐 하는 데 있어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맞지? 그러니까 A 아니면 B, 아니면 O 아니면 X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근데 뭐뭐과는 달리, 어떠한 버전과는 달리, 분류의 버전과는 달리. 근데 어떤 버전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분류의 버전과는 달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분류하는 접근법은 이거지. 맞지?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딱 공식적으로 하는 거. 맞지? 과학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퍼지니스 아래 나와 있죠. 뭔가 불분명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니까. 맞지? 그렇지. 불분명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죠. O 아니면 X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는 이러한 어떤 분류와는 다르게 이러한 공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뭐예요? 혼란스러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맞지?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움이 없잖아. 중간이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중간이 없다고. 계속 중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그것은 가조예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 인식하는 거. 접속사 대시라고. 진주어네요. 맞죠? 진주어라고. 맞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 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동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동적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고 자동적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학습해야겠지. 뭐를? 인지하는 것을. 뭐를? 세계를.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이러한 디초토노머스 아래 나와 있잖아. 맞지? 이분법적인 뭐야? 이렇게 나누는 거. O 아니면 X. 아니면 관찰에 기반을 둔 관점이죠. 지금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 다 알겠죠? 이분법적인 관점과 관찰에 기반을 둔 어떤 관점과 일치하는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거지. 맞지? 말을 우질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O 아니면 X 이러한 관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는 걸 배우는 것이 뭐다?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야. 즉 OX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과학을. 이해됐어?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 우리들 몇몇에게 이러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맞지? 왜 그런지 볼까요? 사실상 이런 뜻이죠. 사실상 실제로 그것이 뭐의 연장이야? 뭐의 연장이야? 문화적 전통의 연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근데 어떤 전통이냐면 우리가 길러진 문화적 전통의 연장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는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러졌어. 이렇게 길러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OX로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맞지? 매우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얼추 학습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이런 OX로 나누는 게 이미 일반화 연장이 돼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길러진 것으로 이렇게 길러진 것의 어떤 연장이 된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류하는 거 A 아니면 B,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뭐에 매우 특정한 방식의 예라는 거죠. 뭐에 생각하는 것에. 근데 어떤 생각이야? 선생님들이 도입하는 생각의 특정한 방식이라는 거야. 즉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도입해야 하는 생각의 특정한 방식이라는 건 뭐야? O 아니면 X로 우리한테 이렇게 과학이라는 건 O 아니면 X야. 이런 식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선생님이. 맞지?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맞지? 뭐 하기 위해서?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뭐를? 과학의 어떤 문화를 이거지. 맞지? 다시 한번. 과학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맞지? 이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맞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도입해야 하는 어떤 생각의 특정한 방식의 예다 이거지. 마치 뭐가 분류하는 게 이렇게 A, B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해됐습니까? OX로 분류하는 게 이해됐죠?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OX라고 이해됐어? 뭐가? 과학이라는 게 이해됐죠? 오케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갈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잘 보세요. 양자택일적이고 맞지? O 아니면 X 아니면 관찰에 기반한 분류 방식이라는 거지. 맞지? 오케이. 뭐해? 과학이 맞지? 과학 맞죠? 오케이. 과학이라는 게 알겠죠? 잘 표시해놔야 돼. 적으라고 지금 보여준 거 알겠죠? 대부분의 현대 과학은 나타납니다. 뭐를? 전통에서. 근데 명확히 서구에서 이제 들어온 거지. 맞지? 뭐처럼 보이냐면 과정인데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 양자택일 범주로 분류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 고대 그리스까지. 맞지? 고대 그리스 생각까지. 맞지? 이렇게 과정인데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의 과정. 맞지? A라는 대상을 정리하는 그 과정은 뭐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떤 특성한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정리하는 그 과정은 중간에 어떤 범주 없이 뭐라고 불린다? 아리스토텔레식이라고 불린다고. 이해됐습니까? 중간 범주 없이 그냥 OX로 나누는 게 아리스토텔레식이라고. 이해됐죠? 계속 가볼게. 이러한 공식적인 접근법. 이러한 거니까 뭐예요? 이렇게 OX로 나누는 거. 맞죠? 분류하는 데 있어서 뭐과는 달리 어떠한 버전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버전과는 달리 이런 것들은 혼란함, 불분명함의 어떤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왜? OX니까 불분명하지 않지. 분명하지.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니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맞지? 인식하는 거야. 맞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자연스러운 거나 자동스러운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하는 걸 학습하는 것은 이거지. 맞지? 뭘 학습하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관찰에 기반을 둔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뭐예요? 학습을 하는 것은 때때로 뭐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과학을. 맞죠?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그것이 어떤 우리의 문화적 전통의 확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길러진 이거지. 맞지? 우리가 문화적 전통은 OX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자라왔으면 이거에 익숙해져 있겠죠. 맞죠? 이러한 분류라는 건 뭐에 에다? 특정한 방식에 에다. 생각하는 것에. 맞지? 우리 선생님들이 도입해야 될 어떤 사고방식의 특정한 방식의 예라는 거지. 맞지?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여기 위해서 뭐를? 어떤 과학의 어떤 문화를 이거지. 맞지? 즉 과학의 문화를 친숙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 OX로 분류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30번 별표 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다 별표 칠 거 알겠지? 달 중요합니다. 알겠죠? 중요해요. 알겠죠?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알겠죠? 잘 보세요. 오케이. 어휘 문제는 기본 베이스는 위아래 잘 읽으라 그랬죠? 위아래 내용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잘 읽고 큰 그림. 큰 그림이라는 건 큰 주제를 잡아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안 풀면 힘듭니다. 알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 각각은 잘 보세요. 봅니다.
맞지? 어떤 현실을 본대요. 현실을 보는데 뭘 통해서 보냐면 생각이야.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잘 보세요. 생각을 통해서야. 근데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진 거 보이죠?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잖아. 맞지? 우리가 accumulate, 축적해온 생각을 통해서 본다는 거야. 우리 개개인의 preserved, 보존된 어떤 인식 상태에 이거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소재 좀 많이 나오거든? 여러분 이 소재 되게 많이 나와. 잘 봐. 내가 어떤 현실을 볼 때요. 어떤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현실을 보죠. 현실을 보는데 생각을 통해 보는 거야. 우리가 축적해온 현실을 보는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 A라는 것을 살아오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축적해온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거.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현실을 본다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 개개인이 보존해온 어떤 인식 상태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인식돼 있어. 맞지? 예를 들어 장쌤은 플러스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러한 상태로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야. 세상을 볼 때. 이해됐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장쌤 나쁘지 않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이 머릿속에 장쌤 플러스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상태로 정보를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계속 가볼게요. 뭐 했을 때? 너가 우연히 만났어요. 새로운 생각을 우연히 만났을 때 이거지. 맞지? 너는 요청한다는 거죠. 오케이? 콜 어폰 하면 요청한다는 거야. 뭐를?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 뭐예요? 개개인이 인식으로 보존돼 있는 상태. 맞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 내 머릿속에 A라는 게 있는 상태. A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맞죠? A라는 걸 상태에서 derive, 끌어내다. 맞지? 그리고 얻다 이거지. 맞지? 뭐를 끌어내요? 의미를 끌어내죠. 그리고 동의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A인데요. A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근데 B라는 게 들어왔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B라는 걸 판단할 때 내 평소에 가지고 있던 A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삼아서 그 생각을 의미를 끌어내기도 하고, 맞지? 이 B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동의하기도 하고,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는다고. 이해됐습니까? 내 기준을 삼아서. 이해됐죠? 오케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합니다. 모든 생각이죠.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잘 봐. 너가 여기까지야. 여기가 좀 어려운데 문법 구조상 좀 어려워요. 잘 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이해됐어? 도치된 거야. 도치된 거고요.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너가 필터, 걸러낸다는 거야. 뭐를 걸러내요? 모든 생각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여기가 목적어야. 모든 생각을.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목적격이 빠진 거 보이죠? 너가 우연히 만나고 떠올린 어떤 생각들을 다 걸러낸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이거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내가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너가 우연히 만난 이러한 생각, 맞지? 그리고 너가 떠올린 생각, 이런 것들의 모든 생각을 걸러낸다고, 맞지? B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갖고, 맞지? 걸러낸다고. 예를 들어 장쌤이 플러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래 얘가. 그러면은 아이 그냥 걸러내. 버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네? 장쌤을 칭찬해.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뭐예요? 걸러낸다고 표현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accumulated 맞아요? 맞죠, 우선. 왜? 여기서 보존된 어떤 상태라고 표현했으니까. 맞지? 머릿속에 보존된 상태로 너가 축적한 거 맞죠? 그리고 너가 걸러내는 거 맞죠? 너가 걸러내는 거 맞잖아. 너의 어떤 이런 걸 했을 때, 너가 이렇게 의미를 끌어낼 때, 맞지? 너가 이런 것들을 걸러낸다는 표현이 맞지? 이건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흐름을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잘 보세요. 너는 관찰하죠. 맞죠?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이러한 어떤 스크럽터는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조사예요. 면밀한 조사. 이러한 면밀한 조사를 볼 수 있대요. 관찰할 수 있대. 면밀한 조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냐면 너가 만들어낼 때. 뭐를?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오케이. 자극하는 생각이야. 너의 어떤 감정을. 너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면밀한 조사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 썼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뒤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알겠죠? 너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너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건 너가 어떤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에 뭔가 이렇게 반박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동의하는 어떤 생각을 딱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이해 안 되면 뒤에 보면서 확실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집중해 보라는 거야. 뭐를? next time 나왔네요. next time 주어 동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너가 의견을 달리할 때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죠. 맞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내가 있고요. 내 친구가 있는데, 맞지? 얘는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해됐어? 근데 나는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랬을 때, 얘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지? A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했을 때, 내가 A-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맞지? 너가 의견을 달리한다며. 맞지? 누군가에게. 맞지?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위에 거랑 한번 연결시켜볼게. 너의 감정이죠. 너의 감정은 A죠. 너의 감정은 A를 자극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때. 이해됐어요? A라는 생각을 막 자극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때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라는 건 이거의 어떤 A를 바탕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더 가볼게. 주목하십시오. 뭐를 how? 어떻게 너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생각을 생각 만들어낸다며 아까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너의 관점에 validate 타당하다 맞지? 너의 관점에 타당하고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거 너의 관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생각을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너의 관점을 타당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겠지. 잘 생각해봐. 얘가 A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너의 관점을 타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뭐 하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 예를 들어서 너의 친구가 막 방어를 합니다. 맞죠? 뭐를 옹호하냐면 정치적인 어떤 후보자를 옹호해. 맞죠? 후보자를 옹호해. 야, A야. 야, 이번 후보자는 A지. 이렇게 막 얘기했어. 근데 그 후보자는 너가 싫어하는 후보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A-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내 머릿속에 A-를 갖고 있었어. 맞지? 그럴 때 여기까지 as부터 여기까지 그럴 때 주목하라는 거야. 뭐를? 어떤 걸 주목하냐면 러쉬가 뭔가 쇄도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쇄도해요? 반대되는 생각이 막 쇄도하겠지. 야, A-인데 왜 A라 그러는 거야, 미친놈아.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지. 맞지? 반대되는 생각이. 근데 뭐예요?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A 반대되는 생각. 맞지? A-가 막 떠오른다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잘 봐. 계속 가볼게. 이것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난다는 건 A-라는 생각을 계속 일어날 때. 맞지? 고려해 보라는 거야. 맞지? 고려해 보라는 거야. For a moment. 없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에 목적어는 얘입니다. 알겠죠? 잠시 동안 한번 고려해 봐. 어디서 이 생각이 왔지? 그리고 왜 너가 이러한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어냈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내가 있고요. 나는 평소에 A- 생각을 갖고 있었어. 이해됐어? 근데 친구가 정치인이 A래. 맞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A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가 어떤 생각을 해? 야, 왜 A야? A-지. 이거를 잘 봐. 이거를 위에 연결시켜 볼게. 잘 봐. 너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잘 봐. 너가 생각을 만들어낸대. 근데 어떤 생각이야? 너의 감정을 자극하는 생각이지. 잘 봐. 얘가 감정을 자극했지. 나는 A-인데 얘는 A라고 그러는 거야. 너의 감정 자극했어? 안 했어? 자극했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의견 달리하는 누군가를 만나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맞지? 너의 관점을 지금 막 타당하게 하려고 하지. 맞지? 타당하게 한다는 생각은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오잖아, 지금. 맞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얘를 막 옹호해. 맞지? 그러면 너가 싫어하는 사람. 맞지? 너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옹호해.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고? 반대되는 생각이 막 돌진한다며. 그러면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너의 관점을 막 타당하게 하려고. 야, A-야. 걔 나쁜 애야. 막 이렇게 타당하게 하려는 생각이 나오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반대되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야.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맞지? 이것이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왜 그걸 만들어냈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거 A-라는 생각 왜 왔니?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왜 왔어? 너가 누적해온 생각이라고.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맞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계 쌓아와서 네가 A- 생각을 가진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이해됐죠? 여기까지 고려해보라는 거야. 뭐를? 이 목적을. 이때 대열 잘 보셔야 돼. 이때 대열이 뭐냐면 다 소트야. 이 생각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가 있잖아. 얘 디든 강조. 너가 있잖아. 이 생각을 끌어낸 거야. 맞지? A-라는 생각을 네가 끌어낸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은 강조야. 그 목적을 갖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 목적, 내가 A-라는 생각을 한 것은 너의 믿음을 모순하고 반박하는 거야?
아니죠.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A-라는 생각을, 목적을 가진 이유는, 내가 이 목적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너의 믿음을 뭐 하는 거야?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키는 거야. 맞지? reinforce를 써야죠. 이해됐습니까? 너의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이해됐어? 내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화시킨다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야. 이해됐지? 아까 선생님 말로 따지면, 내가 장쌤 플러스야. 근데 자꾸 장쌤 마이너스래. 그러면 자꾸 뭐야? 장쌤 플러스인데 이런 식으로 너의 믿음을 막 강화시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너가 지금까지 그걸 쌓아오면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reinforce입니다. reinforce. 알겠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알겠죠? 개별적인 인식의 보존 상태를 통해. 개별적인 인식이라는 게 보존 상태가 뭐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여과되는 생각. 여과된다는 건 뭐예요? B라는 애가 와가지고 야 B가 짱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B 버려. 에이 뭐야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여과돼 버린다고. 이로 B라는 게. 왜? 나는 A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야. 알겠죠? 별표 쳐야 돼. 알겠죠? 복습하겠습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해. 알겠죠? 우리들 각각은 봅니다. 현실을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근데 어떤 생각이야? 우리가 누적해온 생각이라는 거지. 맞지? 어떤 개개인의 보존된 어떤 인식 상태로. 마치 A라는 생각을 갖고 자라왔다고. 너가 우연한 새로운 생각을 만났잖아? 그러면 너가 요청한다니까?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 뭐야? 이 A라는 머릿속에 있는 상태를 요청한다고. 맞지? 의미를 끌어내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만나는 모든 이렇게 떠올리는 모든 생각. 맞지? 너가 걸러낸다고.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걸러낸다고. 맞지? 뭐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A라는 상태를 통해서 걸러낸다고. 이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러한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대. 뭐 했을 때? 너가 생각을 만들어냈을 때. 근데 어떤 생각이야? 너의 감정을 자극하는 생각을 막 만들어냈을 때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지. 너의 감정을 만들어낸 생각이 뭐였어요? 너의 감정을 만들어낸 생각? 뒤에 나오잖아. 맞지? 집중하라는 거야. 다음번에 너의 친구가 너의 친구에게 뭐의 의견을 달리할 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주목하라는 거야. 어떻게 너의 마음이 만들어내는지 생각을. 근데 어떤 생각이야? 너의 관점에 타당하고 입증할 만한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너의 마음이 즉시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너의 친구가 막 옹호해 어떤 정치인을. 근데 너가 싫어하는 정치인이야. 그럼 주목하라는 거야. 뭐를? 반대되는 생각이 막 솟구쳐. 이해됐습니까? 근데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즉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반대되는 생각이 솟구친다는 건 뭐야? 너의 감정을 자극하는 생각이 막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왔지? 너가 왜 이러한 생각을 했지? 특정한 순간에 이게 어디 있었어? 아까 A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생각난 거지. 맞지? 고려해 보라는 거야. 그 생각의 목적을. 그리고 너가 그 생각을 끌어낸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은 나름의 목적이 있어. 그 생각의 목적은 너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너가 원래 A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걸 계속 강화시킨다고. 네 원래 A라는 그 원래 있었던 생각이. 이해됐어요? 너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얘는 진짜 중요해. 1번 이제 빈칸으로 왔습니다. 빈칸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빈칸 푸는 방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빈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아래가 우선 제일 중요하다. 위아래가 제일 중요하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중간에 있을 때는 알겠죠? 오케이. 꼭 잘 보셔야 돼. 그리고 빈칸이 맨 처음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빈칸이 맨 처음에 있을 때는 오히려 아래쪽에 대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빈칸 근처 잘 보고. 빈칸 근처 잘 보고 맨 아래쪽. 제발 외워. 제발 부탁이야. 수능에 나오니까 알겠지? 그리고 빈칸이 맨 아래쪽에 있을 때는 오히려 맨 위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빈칸 근처 잘 보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빈칸 근처 잘 보고 맨 위에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지. 이해됐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부터 읽을게요. 갈게요. 잘 봐. 여기 잘 봐야 돼.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이러한 빈칸이죠. 지금 다 명사로 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about입니다. regarding 뭐에 대해서? 이것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빈칸은 이끌었대요. 그것이 꽤 오픈된 상태로 이끌었대. 어디에? 철학적인 비판적 이론에. 말 어려워 지금 맞죠? 근데 뭐예요? 어떠한 방식이냐면 상상할 수 없대요.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공학이나 아니면 뭐 의학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만 이해하면 돼? 얘네들은 이 빈칸이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구나. 꽤 오픈돼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네들은 오픈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얘네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가볼게요. 집중해야 돼. 알겠지? 중요해. 별표 치셔야 돼. 얘 별표입니다. 별표 치셔야 됩니다. 별표. 알겠죠? 여기 다 별표야. 알겠지? 갈게요. 학문적인 어떤 학문 분야. 맞지? 학문적인 학문 분야로서. 맞지? 잘 봐. 여기, 건축학입니다. 건축학이라는 건, 잘 봐. 아웃사이드니까 바깥에 있는 거죠. 맞죠? 이게 뭐냐면, 휴머니티 하면 인문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문학.
아, 인문학 밖에 있대요. 아, 그러면 건축학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맞죠? 근데 어디 있냐면 인문학이 이렇게 있으면 인문학이 있는데 여기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인문학이 아니라고. 이래서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맞죠? 그러한 점에서 있다 없다 노니까 없다라는 거죠. 질문이 없다. 의심할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뭐가 당연하냐면 그 건축학이라는 게 인문학의 어떤 하나가 아니다. 즉 인문학이 아니래요. 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건축학은 인문학이 아니다 이거지. 맞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똑같아. 잘 봐. 계속 가볼게요. Not institutionally. 맞죠? Atleast는 적어도잖아. 적어도 institutionally 외웠잖아. 우리 제도적으로 이런 뜻이야. 제도적으로도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 잘 봐. 제도적으로도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죠? 계속 가볼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있을지라도 어떤 것이 있냐면 가족 유사성이 있대요. 가족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이거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 건축학이라는 게 가족 유사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이 있으면 약간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겹치는 부분, 가족 유사성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유사성이 있어.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아니라는 거야. 아예 달라. 이런 뉘앙스야. 계속 알겠죠? 뭔가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할게요. 아니다. 지금 건축이랑 인문학은 똑같지 않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건축 학생들은 잘 보세요. are oriented to.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oriented가 뭔가 지향적인 이런 느낌이야. 지향적이라는 게 뭔지 알지? 거기에 좀 이렇게 뭔가 쏠려 있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적응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다시 한번. 건축학 학생들은 생각하거나 읽기 하거나 쓰기 학원에 적응돼 있지 않다고. 됐죠? 꽤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야. 여기 중요한 표현 나죠. 근데 여기 중요해. 잘 봐. 여기 지금 도치가 일어났어. as 뒤에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도치.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인문학 안에서의 학생들이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적응돼 있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학 학생들은 이런 것에 적응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적응이 안 돼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인문학 안에서의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이해돼서 그런 것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런 것들에 얘네들은 적응돼 있겠지. 인문학 학생들은 이런 것에 적응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빠진 거냐면 oriented가 빠진 거야. 이해돼서 도치된 거니까 의문문처럼 쓴 거니까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동태로 쓴 거죠. 이해됐어요? 인문학에서는 이 학생들이 적응돼 있지. 뭐에 적응돼 있어? 이런 것에 적응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막 글쓰기 이런 거에 적응돼 있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적응이 안 돼 있다고. 여기에. 이해됐어? 건축학 학생들은. 즉 여전히 건축이랑 인문학을 vs하고 있죠. 이해됐죠? 계속 가볼게요. 중요한 포인트 이제 빈칸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얘가 주어지. 뭐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 건축에 대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접속사 대시라는 거야. 이 건축이라는 건 여기 잘 봐야 돼. 빈칸 자리야. 빈칸 넣는 거야. 알겠죠? 그 건축이라는 건 항상 확실하지가 않대요. 뭐에 대해서 about이야. 우리 외웠어요. as to 뭐에 대해서 where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뭐뭐 할지 어디에 그 건축학 자신을 위치시켜야 될지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지 그리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다 맞지? 정체성을 뭐로써? 학문 분야로서. 그러니까 그 학문 분야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건축학이랑 인문을 계속 vs 시키다가 건축은 나의 정체성은 어디지? 난 어디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뭐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있는 거야. 이해됐죠? 빈칸 근처 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땡땡.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축이라는 건 잘 봐. 얘 강조야. 건축이라는 건 내적으로 잘 봐. 수동태 보이죠? 나눠져 있대요. 맞죠? 나눠져 있대. 맞지? 내적으로 해. 이 건축 안에서도 굉장히 내적으로 나눠져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 건축이 과학인가? 아니면 기술적인 학문 분야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예술 분야인가? 미적인 생산을 하는 미적인 걸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건가? 이런 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큰 틀 안에서 이게 뭐예요? 미적인 것도 나타낼 수 있지. 이쁜 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뭔가 과학도 들어가지. 이해됐어요? 기술도 들어가지.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다 안에가 내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지? 나는 정체성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 불확실하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다. 맞지? 어디다가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야 될지 정체성과 이거지. 맞지? 됐어요? 이러한 빈칸은 이거지. 맞지? 이러한 빈칸 뭐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은 이 디스 나왔을 때 우리 앞에서도 문제 풀었다시피 앞에를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사실은 여기 땡땡이 있잖아. 땡땡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 부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러한 빈칸. 내가 누군지 몰라. 불확실성. 이걸 넣어줘야 돼. 이러한 불확실성이죠. 뭐에 대해서? 이때 건축입니다. 다 여기 이때 있은 건축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끈데요. 그 건축이 꽤 오픈된 상태로 여는 거야. 건축이라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오픈된 상태로 열려 있대. 어디에 열려 있어요? 여기 뒤에 아까 했었잖아. 맞지? 철학적인 비판적 이론에 맞죠? 그러니까 비판적 이론에 맞지? 비판적 이론에 수용적인 거야. 내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맞지? 내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막 이런 걸 수용한다고. 이해됐어?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상상할 수 없대요. 어디?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뭐와 같은 학문 분야? 공학이나 아니면 의학 이런 데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거나 철학적인 게 안 통하나 봐. 이해됐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나 봐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꼭 오픈된 형태가 아니라고 여기에서는. 이해됐어? 여기에서는 의학이나 이런 데서 오픈된 형태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선 상상할 수 없지. 근데 얘네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 좀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거야. 오픈된 형태로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고 갈게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이게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외부자로서. 내가 외부인으로서 내가 봤을 때, 건축을 봤을 때 외부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접속사 대시라는 거야. 건축이라는 건 학문 분야거든? 근데 어떤 학문 분야야? 뒤에서 수식합니다. 씩 나왔잖아. 찾다. 맞지? 추구하다, 노력하다. 맞지? 오케이. 자기 정의를, 맞지? 자기 인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선 자기 정의라고 해도 돼. 자기 정의를 막 추구하는 어떤 학문이야. 자기 정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지? 이걸 막 계속 추구한다고. 노력은 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그러한 자기 정의에 대해서 건축학이라는 건 뭐처럼 보여요? 자꾸 자기 자신의 외부를 본다고. 이해됐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건축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꾸 밖을 보는 거야. 선생님 아까 밖을 본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 밖을 본다 그랬잖아. 사람들에 대해서 오픈된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 맞지? 이해됐어요? 자꾸 밖을 보는 거죠. 왜 밖을 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뭐를 알기 위해서요? 이때 others는 적어 놓으셔야 돼. 다른 학문 분야야. 다른 학문 분야. 알겠죠? 다른 학문 분야가 뭐라고 그 건축학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뭐야? 자꾸 밖을 보는 거야. 즉, 뭔 말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밖을 보는 거야. 왜 밖을 본다고?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맞지?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자꾸 밖을 본다는 거야. 선생님 밖을 본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오픈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비판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근데 다른 학문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지. 맞지? 외부자로 봤을 때는 뭐다? 결국에는 막 자기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밖을 본다. 이해됐습니까? 다른 학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불확실성. 이해됐죠? 불확실하니까 자꾸 밖을 보는 거야. 다른 학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 한번 볼게요. 잘 봐. 정체성에 확신이 없는 학문 분야로서의 건축학. 자꾸 밖을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불확실하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지 모르니까 밖을 본다.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해됐죠? 복습 꼭 해야 된다. 진짜 나온다. 알겠지? 갈게요. 어떤 학문 분야로서 맞지? 건축학은 인문학 밖에 있는 거야.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뭐예요? 당연한 거야. 의문의 여지가 없어. 마치 인문학 밖에 있는 거라고. 제도적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마치 적어도 제도적으로도 아니고. 마치 비록 뭐예요? 어떠한 유사성은 있을지라도. 건축학 학생들은 뭐에 적응돼 있지 않아? 이런 거에 적응돼 있지 않다고. 마치 근데 the same as B. B와 같은 A. 마치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 학생들이 이런 것에 적응된 것만큼이나 같은 방식으로 적응이 안 돼 있다고. 흥미로운 거죠. 건축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얘네들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이해돼서 뭐에 대해서 어디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야 될지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서 학문 분야로서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을 뭐예요? 내적으로 강조라 그랬지 내적으로 막 분열돼 있다고 과학인가? 기술적인 학문 분야인가? 아니면 예술인가? 아니면 미적인 생산인가? 이렇게 돼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로 이어진다고? 오픈된 형태로 이어진다고 철학적인 비판적 이론으로 맞지? 근데 그 방식은 상상할 수 없어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맞지? 얘네들은 이런 게 안 돼 예를 들어서 맞지? 그렇다는 거지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건축학이라는 건 자기 정의를 막 추구해. 내가 누군지 막 찾으려고 그래. 근데 그러한 정의를 위해서는 계속 외부를 본다는 거야. 자기 건축학 밖에를 본다는 거지. 맞지? 알기 위해서. 다른 분야가 무엇이라고 그 건축학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거지. 맞지? 이해됐습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별표 치셔야 됩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 알겠지? 별표 치실게요. 알겠죠? 별표 쳤죠? 오케이. 잘 보면은, 32번이고, 여기 지금 빈칸 끝에 있죠? 빈칸 끝에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어? 여기 주변에 힌트 있다 그랬지, 맞지? 그리고 앞부분 잘 보라 그랬지? 잘 봐. 여기서 넣는 거야, 알겠지? 찾아서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런 느낌을 계속 해야 돼, 알겠지? 어디가 중요한지를 인지하면서 갈게요. 빈칸부터 읽을 거야. 잘 봐. 보스 보이죠? 엔드 보이고요. 그라운드 하면 이제 앞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라인드이죠. 갈다. 갈다의 PP형 꼴이야. 갈아진 고기야. 간 고기죠. 간 고기. 그리고 소세지의 형태. 둘 다 안에서 이거지. 맞지? 아, 간 고기와 소세지 안에서 잘 봐. replace 수가 나왔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바꾸는 거죠. 기존의 고기를 잘 봐. 올건 미차면 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내장육이라고 쓰였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간 있죠. 심장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콩팥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가른 거야. 가른 거. 알겠죠? 그래서 내장고기라고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소세지랑 그런 거 있죠. 뭐 곱창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만드는 거 보잖아요. 만드는 거 보면은 못 먹어요. 거의 못 먹어요. 안 보는 게 나아. 알지? 선생님 이 말 듣고 보지 마. 또 혹시. 알겠죠?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기 있죠? 이거를 내장 고기로 바꾸는 거야. 내장육으로. 맞죠? 내장을 갈아서 하는 거지. 이것이 받아들여줬대. 내장으로 바꿨는데 이게 받아들여줬대. 뭐 때문에? 그것들은 빈칸이기 때문에 이거지. 맞지? 그것들이 빈칸했기 때문에 이 내장육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야. 이때 대인은 내장육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걸로 바뀌었네? 이걸로 바뀌었을 때 이게 받아들여졌네? 이걸 보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에 힌트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여튼 빈칸 근처랑 이 앞부분은 잘 봐야 돼. 갈게요. 중요한 어떤 일이죠. 맞죠? 뭐에 대해서 또 나서 리가딩 뭐에 대해서 preservative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부제입니다. 알겠죠? 얘가 보존하는 거잖아. 보존하는 건데 S가 붙어 있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에 관해서 중요한 어떤 작업, 이름 뭘 가리키냐면 접속사 대시야. 맞지? 잘 봐. 나죠? 내장육을 만드는 것이. 맞지? 뭐처럼 보여요? 친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 중요해. 나왔어. 답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방부제에 관해서 중요한 일을 뭐냐면, 방부제가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장육이 유사하게 만든대요. 맞지? 유사하게 만든대. 맞지? 뭐예요? 어떤 여기 가로쳐져 있는 거 보이죠? 가로쳐져 있는 거. 맞지? 뭘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모양이나, 맞지? 잘라진 거, 그리고 모양. 그리고 이러한 어떤 포장 같은 거. 맞지?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미안한데, 여기 선생님이 잘못 체크했습니다. 알겠죠? 방부제가 가리킨대요. 뭘 가리키냐면, 야, 내장육을 만드는 게 뭐예요?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 유사하게 보인 것처럼, 이게 유사하게 보이게처럼 만드는 이러한 어떤 중요한 일은 이거지.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맛의 인식에 이거지. 맞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일을 했고, 맛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방부제가 뭘 가리킨 거야? 어떤 내장육이 유사하게처럼 보이게 만들 때.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야. 내장육이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대. 이해됐어요? 오케이. 기존의 고기를 왜 내장육으로 바꿨어? 뭐처럼 보이게 받아들여졌어? 뭔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들었나봐. 오케이. 이 4번. 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뭐를 고기가 달라 보이게 만들지 않는데. 예상된 것보다. 원래는 생각해보면 내장으로 고기를 만들었다 생각해봐. 굉장히 달라 보이겠지. 근데 달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방부제를 써가지고. 이해됐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개념 이해됐죠? 할게요. 이러한 통찰력은 발견되어졌는데 뭐 동안에? 연구 동안에. 맞지? 근데 그 연구는 맞지? 만들었어요. 맞지? 오케이. 오형식이야. 이 보존된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었대요.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보존 음식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동안에 발견된 거야. 이러한 통찰력이. 맞지? 어떻게? 내장육을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이 2차 세계대전 시작에 뭐가 있었냐면 필요성이 있었어. 근데 어떤 필요성이냐면 잘 보세요. 통조림 고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맞지? 그렇잖아. 전쟁 동안에는 통조림 고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뭐한 맛이 나요? 신선한 고기처럼 맛이 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계속 가볼게요. 여기 4이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 4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and를 기준으로 여기 4이 또 하나 보일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번에는 잘 봐. 파우더로 된 어떤 우유네요. 맞죠? 이게 그래서 분유라고 표현해 볼게요. 분유인데요. 잘 봐. reconstitute 아래 나와 있죠? 원상태로 만드는 거야. 원상태로 만들어진대요. 뭐를? 어떠한 맛이 난대요? 신선한. 잘 봐. 홀은 여기서 이제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어떤 우유에 맛이 나도록 하는 원상태로 되돌려지는 어떤 분유. 맞지?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또 보존된 어떤 빵이죠. 맞죠? 근데 어떤 보존된 빵이에요? 신선한 빵과 같은 맛이 나는 어떤 빵. 이게 다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보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보존 음식을. 맞지? 신선한 것처럼 만들게 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맞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 잘 생각해보면 이걸 만들었어. 맞지? 신선한 게처럼 보이게 만들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기. 여기서도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기.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정부가 압박을 가했다라는 거야. 맞지? 음식 회사에게 야 있잖아 음식 보존해라. 뭐와 여기잖아. 맞지? 오케이. 신선한 음식과 유사하게 맞지? 뭔가 닮도록 맞지? 유사하게 하도록 하는 보존 음식을 만든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맞지? 내장육을 친숙하게 보이게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다 지금 이게 힌트인 거야, 여러분. 이 빈칸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계속 가볼게. because 뭐 때문에 그것들은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신선한 것처럼 보이고 신선한 맛이 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죠. 뭐라고 믿었어? 야, 그것들 있잖아. 진짜 안전함에 틀림이 없어. 이거지. 맞지? 이해돼서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부제 있죠. 방부제가 해롭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빠진 거고요. 여기 접속사 대시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노력 때문에 초기의 어떤 노력이 도입했다라는 거야. 뭐를 도입했어요? 몇몇의 내장육을 도입했대요. 필러 하면은 채우는 거야. 잘 적어놔. 채우는 것으로서. 근데 뭐예요? 간 소고기와 소세지를 맞지? 간 고기와 소세지를 맞지? 채우는 것으로 넣었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소세지를 만들 때 여기다 간 고기를 이렇게 넣은 거야. 갈아서 넣은 거야. 갈아서 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 고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맞잖아. 이건 사실은 내장인데. 내장고기인데. 이해됐어요? 오케이. 계속 가볼게. 그래서 이러한 간고기랑 이러한 소세지 형태에서 맞지? 기존의 고기를 뭐로 바꿨어? 내장육으로 바꾼 것이 받아들여졌대. 뭐 때문에? 그것들이 뭐처럼 보인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을 이야기한 거지. 맞지? 이해됐어요? 야기하지 않았대요. 그 고기가 달라 보이지 않도록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도록 만든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문제 풀긴 쉽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오케이. 보존식품을 신선한 식품처럼 마치 친숙하게 보이게 한 방부제. 여기 보이죠? 오케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장육을 써가지고 이제 갈아버린 거야. 맞지?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식품처럼 친숙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할게요. 알겠죠? 잘 봐. 중요한 일입니다. 뭐에 대해서? 방부제가 뭐를 가리키는 거야? 방부제인데 뭐를 가리키는 거야? 접속사 대슬. 맞지? 어떤 내장육을 만드는 것이 친숙하게 보이도록 만들도록 이런 것을 가리킨 것에 관한 어떤 그 중요한 일은 이거지. 맞지? 예를 들어 뭘 통해서 이러한 어떤 자르고 형태나 어떤 패키징 포장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방부제 처리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 얘 나오면 주제라 그랬잖아. 맞지? 오케이. 뭐에 대한? 맛의 인식에 대한 이거지. 맞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러한 통찰력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연구동안에. 맞지? 보존 음식을 가장 받아들이게, 무엇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냐. 맞지? 보존 음식. 우리가 먹는 그 보존 음식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그 연구 동안에 발견되어진 거야. 맞지? 2차 세계대전 동안. 맞지? 오케이. 뭐가 필요했냐면, 오케이. 통조림이 필요했대요. 근데 신선한 고기 맛이 나는. 그리고 분유가 필요했는데요. 물만 딱 부으면. 맞지? 오케이. 물을 부어 원상태로 딱 부으면 원상태로 만드는 어떤 분유. 맞지? 어떤 가공하지 않은 밀크로. 맞지? 오케이. 그리고 또, 보존된 빵. 근데 뭐한 맛이 나? 진짜 신선한 빵 맛이 나는. 맞지? 어떤 가꾸운 빵 맛이 나는. 그래서 정부가 압박한 거야. 맞지? 음식 회사한테. 야, 있잖아. 음식을 보존하는 거. 맞지? 오케이. 보존하는 것을 만들어라. 이거지. 맞지? 근데 유사하게. 맞지? 리젠블은 담는 거잖아. 맞지? 신선한 음식을 닮게 하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라. 맞지? 왜냐면 그것들은 뭐예요?
뭐뭐처럼 보여? 신선하거나 마치 뭐예요? 뭐뭐한 맛이 나는 거 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어. 야, 이것들 안전한 거야. 마치 그리고 그 방부제 처리한 거 해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작업 때문에 초기의 어떤 노력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도입했다라는 거야. 내장육을 뭐로 채우는 것으로서 어디 강고기와 소시지 형태로서 마치 그래서 강고기와 소시지 형태는 기존의 고기를 내장육으로 대체한 것이 뭐예요? 받아들여진 거야. 왜? 그냥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지. 맞지? 이해됐습니까? 똑같이 보인다는 건 방부제 처리했다라는 거죠. 방부제 처리했다라는 건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잉? 3번입니다. 33번이고요. 얘도 별표 칠 겁니다. 알겠죠? 얘도 별표 칠 겁니다. 별표 칠 거야. 알겠죠? 여기 좋은 문제가 되게 많네요. 알겠죠? 빈칸 가겠습니다. 갈게요. 그것은 정말로 빈칸을 한대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잘 봐, 여기. 그것은 정말로 빈칸하다. 지금 그런데 다 동사죠. 동사인데 여기 더즈가 있으니까 얘는 강조인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빈칸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빈칸하는 것이래요. 뭐를? 거짓말하는 것이. 맞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이거 한대요. 이것을 이거 봐봐. 해석해보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뭐예요? 더 쉬운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은 뭐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건데. 맞지? 오케이. 한번 봐볼게. 아까 위에 있는 거 그 1, 2, 3, 4, 5번 해석 안 해줬나?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이 엑스빗 보여주다. 뭘 보여주냐면 신체적인 증상을 보여준대요. 이해됐어요? 그들이 거짓말할 때. 맞죠? 오케이. 여기서 사실은 이 답 찾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되게 쉬워. 되게. 알겠지? 여기 사실 앞부분에 거의 답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걸 느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신체적인 증상이 막 생겨요. 그들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스트레스에. 근데 있잖아.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죠. 맞죠? 뭐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얘 삽입됐다고 생각하면 편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will be found out 발각된 거지. 거짓말한 게 발각된 거야. 거짓말한 게 발각되어진 거지. 수동태니까 발각되어졌을 때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몸이 계속 반응하죠. 몸이 반응을 합니다. 계속 반응해요. 계속 가볼게. 즉시 그들의 심장이 뜁니다. 더 빠르게. 맞죠? 뭐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베스 외웠습니다. 적시다. 아드레날린이 막 적시는 거야. 그들의 시스템을. 아드레날린이 시스템을 적신다는 건 뭐야?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막 분비된다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들의 숨쉬는 것이 됩니다. 더 샬로우 기억나요? 얕은 기억나죠? 뭐가 얕냐면 공포감의 어떤 감정의 반응으로 막 숨을 얕게 쉬는 거야. 맞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우리 평소에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얕게 쉰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그들의 손이 어떻게 돼요? 더 차가워집니다.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어떤 혈류가 더 제한되면서. 맞죠? 혈류가 제한된다는 건 피가 막 안 통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끼는 거야. 막 손이 차갑게 느껴져.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갑게 느껴져.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엔드입니다. 여기 엔드. 그리고 그들의 손이 막 땀이 나고요. 그들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계속 긴장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맞죠? 계속 나오는 거야.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야. 주어, 동사로 병렬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몸이 계속 반응한다. 맞죠? 오케이. 여기 후딱 읽어야지. 이런 데는 빨리빨리 읽어야지. 맞지? 시간 없으니까. 계속 가볼게. 그 조사자가 봤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어디에서? 거짓말 탐지기 장비에서.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잡혔대요. 보통은 이렇게 잡히나 봐. 맞죠? 이러한 기술이 잘 봐. 순서나 3인문제 이런 거 잘 봐야지. 이러한 기술은 작동한다는 거야. 훌륭하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한테 이렇게 몸이 작동하는 거니까 잡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 바닥 끊을게요. 여기서 한번 끊어. 지금. 여기서 한번 끊어. 빨리. 여기서 한번 끊어. 여기까지 몸이야. 지금부터 이제 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잘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뇌냐면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는 뇌를 갖고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뇌냐면 또 뭐예요? 신뢰받고 싶어 한대.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는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낀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삽입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잡힐 것 같대. 내가 거짓말한 게 잡힐 것 같을 때 이거지. 맞지? 잡힐 것 같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뇌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우리의 몸은 반응하죠. 맞죠?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우리의 몸도
반응한다는 거. 마치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뇌, 이미지, 감지가 있대요. 거짓말 감지기가 있대요. 이래서 거짓말 장비, 다시 한번 헷갈리죠? 잘 봐. 심지어 뇌, 이미지, 거짓말 감지기 장비랑 회사가 있대요. 여기 1번으로 보시고 여기 회사도 있고. 이해됐어요? 잘 봐. 예를 들어 스프링업 하면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알겠죠? 스프링업이 원래 용수를 튀어오르다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다.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회사가 있대요. 거짓말을 감지하는 어떤 장비를 만들고 막 이러한 회사가 있대요.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 이름입니다. 이러한 어떤 No Lie MRI 맞지? 이러한 회사가 있대요.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냐면 잘 보세요. 맹세하기 위해서요. 맹세하다. swear 맹세하지. 맹세하다. 맞지? 코트는 법정이야. 법정에서 맹세하기 위해서. 맞지?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맹세하다의 목적어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야. 너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맹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막 해주는 MRI 회사랑 장비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법정에서 좀 억울해. 그러면 뇌 이런 것을 거짓말하는지 있잖아. 거짓말하는지 이런 걸 탐지하는 회사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이 회사랑 장비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아, 저 뇌 좀 찍어주세요. 아,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심지어 뇌 회사가 있는 거라고. 장비랑 어떤 회사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생겨나고 있는. 예를 들어 맹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들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거지. 맞죠? 아, 저 억울해요. 저 진실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이걸 찍을게요. 아, 제가 이걸 회사에서 찍을 테니까 이거를 증거로 제출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오케이. 이런 걸 하는 심지어 회사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계속 가볼게. 잘 봐. 여기 중요하죠? not only 보여요? 도치된 거야. 도치되면 뭐 어떻게 쓰라고? 의문문처럼 쓰라고 했지. 의문문처럼 쓸 거야. 알겠지? 갈게요. 너의 몸은 반응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해. 너의 뇌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반응한다라는 거야. 또한 역시. 선생님, 나돈니 버돌소인데 여기 지금 벗이 빠진 거고요. 벗 생각 가능해. 그 다음에 also 대신에 얘를 aswell을 쓴 거야. also는 또한이죠. 맞죠? aswell도 또한입니다. 알겠죠? 너의 뇌도 더즈한다는 건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지. 맞지? 여기 별표죠. 맞지? 대동사로 쓴 거지. 맞지? 중요한 건 뭐다? 몸과 뇌가 다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제 빈칸 근처 왔으니까 잘 보셔야지. 맞지? 잘 봐야 돼. 뭐뭐 할 때마다. 너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뇌는 전반적으로, 마치 전반적으로 더 활발해진대. 아, 뇌가 막 활발해져. 됐죠? 뭐 할 때보다? 진실을 말할 때보다. 그래서 그것은 빈칸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빈칸하다.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니? 앞에 얘기로 따지면 무슨 얘기 들어가야 되니? 오케이, 액티브 들어가야 돼. 더 활발하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몸도 사실은 맨 처음에 거의 여기서도 나온 거야. 반응한다. 몸이 반응한다. 즉각적으로 막 계속 반응한다. 막 이렇게 몸이 반응한다. 뇌도 반응한다. 뇌도 이렇게 반응한다. 활발하게 막 반응한다. 이 활발하게 반응하다를 뭐로 무슨 말을 썼냐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해? 몇몇 사람에겐 더 쉬워? 쉬운 것처럼 보여? 기쁨을 불러일으켜 거짓말하는 게? 여기 4번. 너로부터 더 많은 거를 취한다고. 더 많은 걸 이끌어낸다고. 너로부터 out of 뭐뭐로부터 너로부터 더 많은 걸 취해간다고. 너의 몸을 더 차분하게 해줘. 이건 완전 반대말이지. 맞지? 너의 몸을 더 활발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너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막 끌어간다고. 더 많은 것을 끌어간다는 거 더 많이 활발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빈칸 근처에 답이 있었던 거고 이 앞부분에 답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갈게요. 여기 보면은 적으셔야 돼. 알겠지? 거짓말을 할 때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보이는 우리의 몸. 맞죠? 신체 증상 플러스 뇌도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더 많은 어떤 증상을 보인다. 액티브하다. 잘 기억하셔야 적어놔야 돼. 알겠지? 액티브하다. 잘 적어놔. 멈춰놓고. 알겠지? 갈게요. 정리하는 거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준다 신체적인 증상을 거짓말할 때 마치 그들의 몸은 반응하는데요. 스트레스에 그들이 느끼는 마치 그들이 생각하기에 삽입 그들이 발견된다고 느낄 때 마치 즉시 그들의 심장이 벌뛰고요. 아드레날린이 흠뻑 적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심호흡도 더 얕아지겠지. 거짓말은 어떤 공포의 반응으로 그들의 손도 더 차가워집니다. 혈류가 더 제한되면서 그리고 그들의 손이
땀이 차고요. 그들의 근육도 이렇게 된다고. 긴장된다고. 그래서 조사관들이 이러한 패턴을 거짓말 탐지기 장비에 딱 대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잡히겠죠. 이러한 기술은 작동한다니까 효과적으로 맞지? 어떤 훌륭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부분의 뇌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신뢰받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리고 또 뭐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잡힐 것 같을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심지어 뇌, 이미지, 거짓말, 감지, 장비, 회사도 있다고. 이래서 생겨나고 있는. 이해됐죠? 예를 들어 노라이 MRI 이런 회사가 있나봐. 뭐 하기 위해서 생겨나요? 법정에서 맹세하기 위해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지. 맞지?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몸이 거짓말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너의 뇌도 또한 반응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뇌가 어떻게 한다고? 더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대. 뭐보다? 진실을 말할 때보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정말로보다 너로부터 더 많은 걸 이끌어내는 거라고. 맞지? 이해됐습니까? 뭐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막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더 많은 것을 취한다고. 이해됐어요? 더 많은 것을 취한다는 건 더 활발하게 뭔가 움직인다는 거지. 맞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더 많은 거를 취한다고 했을 때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더 많은 걸 취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야. 막 땀나고 이런 거 있잖아. 맞지? 더 많은 반응을 막 하잖아. 맞지? 여기서도 더 많은 반응을 막 했지. 맞지? 활발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막 취한다는 거야. 거짓말한다는 거. 거짓말하면 막 손에 땀 나잖아. 그럼 더 많은 것을 취한다는 거지. 맞지? 이해돼서 더 많은 어떤 행동이 생긴다는 거야. 액티브한 게. 이해됐습니까?